자, 이 코드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자, 이제 실행 컨텍스트. 이게 지금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영어네. 예, 쓰기 편해서. 일단 여러분들은 실행 컨텍스트가 뭔지는 이제 대충 느낌이 오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코드를 가지고 실행 컨텍스트를 그릴 수 있으면 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야 돼요. 예. 한번 물론 지금 그리고 용어 다 까먹어요. 저도 기억 안 날 때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뭐 A4 용지가 작으면 B4가 작으면 A3가 작으면 전지라도 꺼내놓고 이렇게 칠판 큰 게 있으면 칠판에다가도 그려도 되고, 아무튼 한 번씩은 그려보셔야 돼요. 자, 실행 가능한 코드라는 거는 전역 코드가 있고요. 우리가 전역은 당연히 실행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함수가 있다, 그죠? 함수도 실행 가능하죠. 우리가 A, B, C 이런 거는, 이런 리터럴은 실행 가능한가요? 아니죠. 실행 안 됩니다. 실행 가능하다고 부르지 않아요. 어떤 함수 속의 코드, 전역 코드. 지금 이건 전역 코드고, 이건 함수 속의 코드죠. 자, 그 다음에 또 실행 가능한 게 또 뭐 있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이벨 안에 있는 스트링 코드들. 얘는 실행 가능하죠. 그 다음에 모듈. 자, 모듈이란 말은 우리가 잘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코드들의 뭉치를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듈은 우리가 npm으로 노드 패키지 모듈인가요? 하여튼 npm으로 설치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내가 어떤 x.js 파일을 HTML에서 스크립트 해가지고, 그죠? src 이렇게 모듈을 이렇게 불러오면 이건 모듈로 불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듈인가요? 모듈이라고 이렇게 딱 쓰면 이 x.js는 모듈로 불려져요. 이때 말하는 이 모듈은 뭐죠? 모듈 스코프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코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뭐라고? 스코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역 스코프, 함수 스코프, 이거는 블럭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블록 스코프. 그래서 제가 여기 if문 하나 써놨는데, 블록 스코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듈이란 모듈 스코프. 우리가 스트릭트 모드 할 때, 이걸 각각의 스트릭트 모드를 줄 수가 있었죠. 함수 안에서 스트릭트 모드 줄 수도 있고, 전역에다가 제일 바깥쪽에 스트릭트 모드 줄 수도 있었고, 모듈에다가도 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제일 바깥쪽에 주는 건 조금 위험하다. 왜? 모듈에서는 스트릭트 모드로 코딩을 안 해놨으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어쨌든. 자, 이런 코드가 하나 있는데, 간단한 코드예요. 자, 바로 전역 변수 G1이라는 걸 잡았네요. 제가 일부러 전역이라고 G를 붙였어요. 그 다음 const C1. 이 바하고 const하고 뭐가 다르죠? 둘 다 전역 변수예요. 지금. 전역 변수지만 뭐가 다르죠? 스코프가 다르죠. 바는 전역 스코프죠. 그죠? 그 다음에 const는 블록 스코프, 블록 레벨 스코프. 그럼 여기서는 전역이니까 전역 블록 레벨 스코프네요. 그 다음에 함수, 펑션. 이거는 무슨 함수예요? 전역 함수죠. 지금 제일 바깥쪽 이 라인이 전역이잖아요. 우리가 인덴테이션으로 따졌을 때 이 라인이 전역이에요. 전역. 제일 바깥쪽. 그죠? 글로벌. 그래서 이 함수 gfn은 전역 함수예요. 자, gfn 함수 속에는, 자, 실제로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평가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값은 신경 안 써요, 처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바스크립트 펑셔널 랭귀지는 런타임 중에 타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메모리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G1이 있구나, C1이 있구나, GFN이 있구나. 그래서 컴파일러하고 좀 달라요. 컴파일러는 아까 설명드렸고, GFN이라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전역 뭐 있죠? 여기서 끝났어요. 이 GFN은 여기서 끝나죠. 여기 이만큼이 GFN 거예요. 그 다음에 GFN 불렀네요. GFN을 호출하는구나. 그 다음에 if문이 있구나. G1이 10보다 크면 let G1에 1000을 넣는.
자, 콘솔 로그 G1. 자, 평가를 이렇게 쭉 했어요.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자, 오류 있나요? 일단 구문으로 신텍스 에러를 체크하겠죠.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평가 단계든 컴파일 단계에서 했더니 에러가 없어요. 자, 평가 끝. 자, 그다음 실행.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가서 실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호이스팅이 되겠죠. 내가 이 변수 선을 안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쭉 갔다가 보니까 이 전역 변수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제일 아래쪽에. 그래도 여기 중간에 이 변수를 여기 뭐 G2라는 전역 변수가 여기 만약 밑에 있었어요. G2를 여기서 써도 돼요, 안 돼요? 이 함수 속에서 써도 되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 호이스팅이죠. 우리가 했던. 그렇기 때문에 평가 단계를 한번 거침으로 인해서 호이스팅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제가 호이스팅 설명할 때 평가되고 실행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평가가 끝났어요. 그래서 호이스팅 할 거 다 호이스팅하고 다 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호이스팅 할 것도 없어요. 쭉 잘 짜져 있어요, 코드가. 자, 평가 끝났어요. 이제 실행해 봅시다. 자, 평가하는 동안에 뭘 만든다 그랬죠? 실행 컨텍스트를 생성한다 그랬죠? 이제 실행 컨텍스트. 제가 실행 컨텍스트를 한번 생성하니까 그려볼게요. 자, 모든 언어는 실행될 때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실행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콜 스택이라는 걸 둔다 그랬죠. 우리가 F1을 불렀어요, 함수. F1 실행했어요. 그 다음에 F2 함수 실행했어요. F3 실행했어요. 자, 이런 코드가 있을 수도 있죠. 물론 함수 정의는 뭐 여기 돼 있든 여기 돼 있든 어디 돼 있든 상관없어요. 여기다 펑션, F3은 뭐 어쩌고 F2는 어쩌고 순서 상관없죠. 왜 상관없죠? 평가 단계에서 다 호스팅 해버리니까. 위로 올리니까. 어쨌든 이런 코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F1이 맨 처음에 실행되죠. 그래서 F1이 실행되는 결과를 내가 X라고 받을게요. 그 다음에 F2 함수 속에서는 X를 사용해요. 여기 F2라고 합시다. F2에서는 뭐 console.log X라는 걸 찍을 수가 있죠. 이 값을. 여기 실행된 거. 자, 그러려면 F2가 먼저 실행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F1이 항상 먼저 실행되겠죠. 이 순서대로. 사람이 이해하는 순서대로. 이걸 뭐라 그러죠? 사람이 이해하는 순서대로 코드를 이해하는 걸 렉시컬이라고 그랬죠. 렉시컬. 그래서 지금 뭐든지 펑셔널 랭귀지는 렉시컬 엔바이러먼트 레코드. 다 렉시컬 뭐 어쩌고저쩌고. 렉시컬 어쩌고저쩌고. 렉시컬이 계속 붙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해하는 순서대로 실행을 할 거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F1을 먼저 딱 실행하면, 자, 콜스택에 F1을 딱 실행해요. F1 함수 실행하겠죠. 자, 그 다음 F2. F2를 실행해요. 자, F2는 F1이 끝나야 실행하죠. 그럼 F1은 다 실행하고 나서 뭘 주죠? 이 X 값을 주겠다. 7 뭐 이렇게 줬어요. 그러고 나서 얘 역할은 끝났죠. 반환했잖아. 반환하고 끝났어요. 자, 다음 라인 갔더니 F2. F2가 F3을 실행한다고 합시다. 그럼 F2 실행하는 과정에서 F2가 끝나기 전에 이 F3은 F2 속에서 실행해요. 요 속에서 F3을 실행해요. 자, 그러면 F2가 끝나기 전에 F3 실행돼야 되죠. 그럼 F2 위에 F3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F3 다 실행했죠. 그 다음 마무리하고 F2가 끝나요. 그러면은 F3은 여기서 실행되는 순간 실행하고 끝나죠. 그 다음에 F2가 마무리하죠. 그럼 얘도 끝났다. 이렇게 생깁니다. 실제로 실행 컨텍스트를 찍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먼저 실행된 놈이 먼저 튀어나왔죠. 나중에 실행된 놈이 먼저 튀어나왔죠. 자, 그래서 이 스택이라는 말은 뭐죠? 스택은 이렇게 바구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담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F1이 F2를 실행하고 이제 F2가 F3을 실행했어요. 만약 이 F1 속에서 F2를 실행했다는 거죠. 그럼 F2 속에서 F3을 실행했다 그러면 처음에 F1이 실행됐네요. 그럼 F1이 먼저 들어가죠. 그 다음에
F1 속에서 F2를 실행했네. F1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F2가 여기 실행되죠. 그 다음에 F2 속에서 F3을 또 실행해요. 아직 얘들 다 안 끝났죠. F3 실행해요. 자, 그런 다음에 F3의 결과부터 리턴해 주죠. 얘가 그래서야 팝이에요. 팝 하면서 없어지죠. 또 F2 팝 없어지고, F1 팝 없어지고. 자,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뭐냐면, last in, first out이죠. 마지막에 들어간 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실행을 이런 콜 스택이라고 부르는 이런 스택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콜 스택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 아니에요. 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일반적인 용어니까.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뭐라고 불러죠? 실행 컨텍스트 스택이라고 부르죠. execution 컨텍스트, 제가 이렇게 줄여 쓸게요. 스택.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는 뭐 이렇다 치고 그냥 콜스택이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콜스택이라고 불러요. 자, 어쨌든 콜스택이 하나 있고, 자, 이걸 콜스택을 실행 컨텍스트 스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행 컨텍스트가 스택 쌓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처음에 딱 평가할 때 뭘 만든다 그랬죠? 실행 컨텍스트를 만든다며. 그럼 실행 컨텍스트는 어떻게 만드나? 스코프 단위로 만들어요. 이 스코프 단위로. 그래서 내가 찾아갈 때 스코프 체인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을 때 프로토타입 체인으로 받아오듯이 DNA를.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가 평가를 쭉 해요.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뭐예요? 항상 전역이네. 전역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전역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전역이네. 그럼 여기에 아까는 함수를 제가 썼지만 F1, F2, F3라고 썼지만 이제는 실행 컨텍스트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전역 글로벌 execution 컨텍스트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이 속의 구조는 정말 궁금해요, 지금. 자, 이거는 지금 참 어디예요? 지금 이 콜스택은 어디에 생기고 있어요? CPU인가요? 메모리인가요? 네? CPU예요, 메모리예요? 지금 제가 이거 생긴다 그랬는데 어디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생긴다 그랬죠? 제가 계속 아까 메모리 그랬잖아요. 컴파일 할 때도 그렇고. 이건 다 메모리에 생기는 거죠. 메모리에 생기고 CPU는 뭘 하는 거죠? 이 위치를 찾아가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행시킬 때 뭐 찾아가지고 이걸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는 메모리에 만들어집니다. 자, 실행 컨텍스트가 하나 만들어져요. 자, 실행 컨텍스트 안에는 글로벌이라는 걸 딱지 떼고 렉시컬 엔바이러먼트라는 게 생겨요. 실행 컨텍스트잖아요. 실행 컨텍스트인데 얘는 실행을 어떻게 한다고? 렉시컬로 실행한다. 그래서 이 렉시컬이 항상 붙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다른 언어랑 막 헷갈려. 어쨌든 렉시컬 엔바이러먼트라는 게 생겨요. 이 렉시컬 엔바이러먼트인데 얘는 전역이 붙었잖아요. 전역이 붙으면 글로벌 붙이면 되고, 함수야. 함수면은 함수라고 펑션이라고 붙이면 돼요. 펑션 이름이 붙으면 되겠죠. 함수 이름. 저기 같은 경우는 뭐 GFL 이런 게 붙으면 되겠죠. 자, 글로벌 렉시컬 엔바이러먼트. 그러니까 모든 렉시컬 엔바이러먼트에는 엔바이러먼트 레코드라는 게 존재해요. 이 속에는. 엔바이러먼트 줄여 쓸게요. 자, 레코드라는 말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뭐죠? 어떤 기록 장치죠. 기록 장치. 기록시키는 것. 그래서 환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얘는 렉시컬 환경이라고 부르죠. 이 렉시컬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순서대로 할 건데 여기에 변수도 있고 함수도 있고 막 여러 값도 있고 막 리터럴도 있고 익스프레션도 있고 많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어디다 기록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G1이라는 게 있네, C1이라는 게 있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엔바이러먼트 레코드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에 렉시컬 엔바이러먼트라는 거 속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아까 만들어지고 나면 항상 뭘 갖고 있는다? 참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아까 내가 모듈로 인클루드 한 거, 이 인클루드 한 모듈을 쓸 수도 있죠. 이 두 번째 라인에서. 그러려면 이 전역도 뭐가 있어야 돼요? 참조가 있어야 되겠네.
어떤 모듈에 대한 참조. 그래서 항상 뭘 갖는다고? 아우터 렉시컬 엔바이러먼트 레퍼런스 참조를 갖고 있는다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존재하는 거예요. 엔바이러먼트 레코드랑 아우터 레퍼런스랑 외부 참조랑 이제 좀 줄여서 부를게요. 말하기 힘드니까. 이제 이 메모리 구조는 잡았어요. 메모리는 이제 어느 정도 확보는 했죠. 하지만 사이즈가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지금 박아야 돼요. G1이라는 게 있고 C1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 엔바이러먼트 레코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이 엔바이러먼트 속을 보면 이래서 칠판이 큰 게 필요해요. 오브젝트 env 레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디클레러티브 엔바이러먼트 레코드가 있고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엔바이러먼트 레코드는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ES6부터 이게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엔바이러먼트 레코드는 그럼 이 디클레러티브 먼저 설명할게요. 선언된 거죠. 선언된 환경 레코드예요. 근데 이 선언이라는 말은 내가 바는 선언 안 해도 됐죠. 옛날에 바는 안 써도 됐잖아 우리가. 하지만 콘스트와 렛은 어떻게 돼요? 항상 써야 되죠. 선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렇게 선언된 놈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C1은 여기 잡히겠네. 콘스트든 렛이든 걔들은 여기 잡히죠. 디클레러티브는 항상 이렇게 선언된 놈을 잡는다. 자, 오브젝트 엔바이러먼트는 참조, 아까 얘도 다 레퍼런스거든요. 레퍼런스인데 얘는 레퍼런스가 아니네. C1이 지금 프리미티브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C1이라는 걸 확보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C1 이렇게. C1이라는 자리만 만든 거죠. 아직 뭐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평가 단계니까. 그 다음에 오브젝트 엔바이러먼트는 지금 전역이잖아요. 글로벌. 글로벌은 뭐에다가 우리가 바깥쪽에 지금 G1이라는 건 어디다 생긴다 그랬죠? 윈도우에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윈도우를 참조하고 있어야 되겠네. 자, 윈도우는 저 바깥에 딱 실행될 때 처음에 한번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G1이라는 걸 박을 거예요. 물론 윈도우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생략하고 G1 여기다 박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얘는 여기다가 G1 박고 싶은데 여기다 안 박잖아요. 왜 여기다 박을까요? 다른 데서도 G1을 쓸 수 있죠. 여기 다른 함수든 어디든. 그러니까 어떻게 별도의 공간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럼 찾아가기 쉽죠. 아 없으면 찾아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는 참조. 제가 여기 별표라고 칠게요. 참조는 바인딩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인딩 오브젝트는 윈도우를 갖고 있네요. 그죠? 글로벌 디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지금 G1이랑 자리 잡았네요. 그죠? 자리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GFN이랑 함수를 만났네요. 전역 함수.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GFN도 전역이니까 어디 생겨요? 글로벌 실행 컨텍스트에 생기겠네. 근데 그거 어디다 생길까요? GFN은. 지금 콘스트로 선언한 거 아니죠? 렛으로 선언한 거 아니죠? 그럼 어디 만들어져요? 그렇죠. 여기 만들어져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윈도우니까 여기다가 GFN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네. 이거 함수니까 펑션 오브젝트 이렇게 함수는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요. 그 다음에 GFN 호출하고 자, 그 다음에 if 만났네요. if라는 게 있는데 if는 사실 블럭이죠. 지금 if 블럭이에요. 블럭은 아직 실행해요 안 해요? 블럭 속은 실행 안 합니다. 얘는 G1을 쓰네. G1 여기 있어. 오케이. 근데 콘솔 로그 G1 끝이에요. 여기 let G1은 아직 안 불렀죠. 실행해야 부른다니까. 평가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평가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만 또밖에 안 만들어졌네. 그죠? 이제 실행해 봅시다. 자, G1에 1을 박았네요. G1에 1 박았고 그 다음에 C1에 2 박았네요. 2 박았네. 자, 그 다음에 GFN 넘어가고 실행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이건. 실행 코드가 아니니까 넘어갔고 여기가 실행 코드죠.
자, GFN에 100 줬어요. 그럼 GFN은 사실은 펑션 오브젝트는 자, 이제 함수 100을 여기다 줬어요. 그럼 여기에 100이 들어갔네요. X에. 자, 그럼 GFN을 이제 실행하죠. 이제 글로벌 콘텍스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죠. 지금 이 속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비두고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 되죠.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GFN이라는 GFN 엑시큐션 콘텍스트. 이게 만들어지겠죠. 자, 얘도 만들어져요. 얘도 그러면은 이 실행 콘텍스트는 속에서 이런 모양을 갖고 있겠죠.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얘는 GFN 함수라고 불러도 되고 함수라고 되어 있나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GF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GFN 함수의 렉시컬 엔바이러먼트예요. 렉시컬 엔바이러먼트에는 뭐가 있다고? 엔바이러먼트 레코드랑 그 다음에 똑같이 아우터 레퍼런스가 있죠.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펑션 엔바이러먼트 레코드에 G1이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C2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함수가 실행될 때 이 X도 매개 변수도 어떻게 돼요? 아규먼트라는 객체로 생긴다 그랬죠. 우리가 함수할 때. 그래서 이 아규먼트도 생기겠죠. X. 실제로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규먼트라는 어레이에 생기죠. 매개 변수 어레이에. 그래서 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X는 지금 100이 들어왔고 G1에는 V1이구나. V1은 3이 들어왔고 C2는 4가 들어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생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펑션 fn 또 생기네요. 또 불렀네요. 속에서. 그죠? 그럼 이제 요 평가하죠. 평가할 때 실행 콘텍스트 또 만든다. 그럼 요거랑 똑같은 형태가 또 생기겠죠. 그러면 여긴 GFN이 아니고 FN이라는 게 생기죠. FN 렉시컬 엔바이러먼트가 생기겠죠. 생겼나요? 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 모양으로 생기겠죠. 그럼 여기 속에는 C2가 생겼네요. 그럼 펑션 엔바이러먼트 레코드에 얘의 펑션 env 레코드에 C2가 생겼네요. C2라는 자리 잡았고 그 다음에 콘솔.로그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C2에다가 지금 이제 평가 끝났으니까 실행하자. 그럼 C2에 5를 박았어요. 5라는 걸 박았어요. 자, 그 다음에 콘솔.로그를 찾아가야 되죠. 콘솔. 나한테 있나요? 나한테 콘솔이 만약 정의되어 있다. 이 FN 속에. 그럼 내 걸 부를 거예요. 하지만 나한테는 없죠. 그럼 뭘 찾아가요? 지금 여기 아우터 RF 얘가 요 부분이죠. 여기도 아우터 RF가 있겠죠. 외부 참조가.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자기 원래 부모부터 가요. 자기 부모는 누구죠, 지금? 이 GFN이 FN을 불렀잖아요. 그럼 GFN을 먼저 가죠. GFN에 가서 찾아보죠. GFN에 있나? 콘솔이 없죠. 없으면 이걸 타고 가서 다시 가죠. 그럼 얘는 부모가 누구예요? 얘네. 얘가 불렀으니까. 그죠? 그럼 얘한테 갔더니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도 어디로 가요? 이 바인딩 오브젝트 참조를 또 찾아가야 되겠죠. 타고 가는 거예요. 바인딩 오브젝트 찾아갔더니 여기에 콘솔.로그가 있죠. 언제? 실행했을 때 만들어진 정의된. 요걸 찾아가지고 요 부분을 실행하죠. 자, 실행을 하는데 변수가 이제 되게 복잡해요. X는 여기 있네요. 부모. 바로 위에 있는. 그래서 내가 바로 한 칸만 가서 바로 찾았어요. 그 다음에 V1도 한 칸 바로 가서 찾았네요. 그 다음에 C2는 나한테 있는가 뭐. 그 다음에 G1은 타고 가서 여기까지 가야 되네. 그죠? 타고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크면 여기다가 이걸 같이 그렸으면 더 쉬웠을 텐데 어쨌든. 그 다음에 Y는
이 fn이 받은 거네요. 이 fn에 여기 y가 있었겠네요. 아규먼트. 이 y 값, 내 거. 그걸 찍으면 끝나는 거죠. 자, 다 했어요. 지금, GFN, FN 안 그렸네요, 제가. FN 실행 컨텍스트가 있겠죠. 지금 얘가 아직 안 끝났잖아, GFN이.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근데 얘는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죠? 요걸로 불려지면서 실행하고 나서, 평가 실행하고 나서 얘 끝났죠. 그럼 얘는 뭐 한다? 할 거 다 했으니까 팝 해줘야 되죠. 팝 하면서 얘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얘가 할 건 다 했어요. 그래서 팝 해주고 메모리를 해제해줘야지. 이렇게 바로 지워지나요, 근데? 실제로는? 바로 안 지워지죠. 얘를 마킹한다 그랬죠. 마킹만 해놓습니다. 근데 누가 지웠어요? GC가 지웠죠, GC가. GC가, 얘 이제 아무데도, 누구랑도 관계가 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C2를 어떠한 형태로든 바깥쪽에서 쓰고 있어요. 이 C2 누구 거죠? FN 얘 거야. 지금 없어지네. 그럼 FN에 여기에 C2 요거 있잖아요. 요 값이잖아. 요 값을 여기 GFN이 만약 쓰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리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이런 코드 본 적 있죠. GFN이 리턴 FN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 FN 리턴 됐죠. 리턴된 값을 누가 어떤 값을 받았어. 그럼 얘는 누구예요? 제가 이 색칠한 거는 FN이죠, FN. FN은 얘죠, 얘. 그럼 얘의 C2, 이 값을 계속 참조하고 있는 거잖아. 얘는 끝났지만 이 색칠한 놈이 전역에서 지금 계속 살아남고 있죠. 얘는 실행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얘는 없어졌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살려둡니다. 왜냐하면 이 값을 외부에서 쓰고 있으니까. 이해되나요?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GFN도 끝났네요. GFN도 끝났어요. 그럼 GFN도 팝 되겠죠. GFN에 있는 변수는 뭐 하나 쓸 거 없어. 그러면은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도 없어지겠죠. 참조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참조하고 있다, 그럼 얘는 살려두는 거예요. 자, 실행 컨텍스트 스택에서는 없어지지만 이런 렉시컬 엔바이러먼트 레코드는 다 살아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실행했죠. 그 다음에 if. 이제 블록으로 갈게요. 자, if 실행합니다. 평가는 아까 했고, 전역이니까. 자, 지원이 10보다 크냐? 자, 지원을 지금 어디서 바꿨죠? 여기서 바꿨네요. 그죠? 언제서? GFN에서. GFN 할 때 지원을 찾아왔죠. 얘를 뭘로 바꿨죠? 11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자, 전역이니까 지원이 10보다 크냐? 10보다 크네요. 그죠? 그럼 true가 됐네요. 자, true가 되는 순간 이 블록은 어떻게 돼요? 활성화되죠. false면 이 블록 안 타겠죠. 실행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블록이 활성화되니까 여기 뭐가 생겨야 돼요? 얘는 없어졌고요. 여기 뭐가 생기죠? 블록은 따로 실행 컨텍스트는 안 생기네요. 요거는 안 생기고, 자, 블록. 자, 얘도 없어졌죠. 자, 이 상태죠, 이 상태. 자, 이 상태에서 글로벌이 지금 이 블록을 실행시켰잖아요. 그럼 이건 함수도 아니고, 지금 여기 없네. 블록이라는 건, 그죠? 따로 없네요. 그래서 실행 컨텍스트는 실행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 블록은. 누가 실행하는 거야? 글로벌 거예요. 지금 이 블럭이 있지만, 이 블럭이라는 게 있지만, 이 코드는 어디예요? 전역이 실행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 렛은 무슨 스코프? 블록 레벨 스코프니까 이 블록 내에서만 존재해요. 전역에 안 생기죠. 그래서 G1이라는 거는 어딘가를 박아야 돼. 여기 있는 G1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 새로 선언했잖아요, 렛이라고. 렛이라고 새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 지원이라는 거는 이 블록 레벨 스코프의 지원이에요. 그래서 제 지원을 담기 위해서 이 글로벌이 실행을 하지만 블록
렉시컬 엔바이러먼트가 생기죠. 여기 속에도 아우터 레퍼런스라고 쓸게요. 아우터 레퍼런스랑 블럭 안 붙나요? 네. 엔바이러먼트 레코드가 있어야 기록을 할 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가는데 이 블럭은 그게 디클레러티브 다 생기지 않아요? 얘는 글로벌이죠, 지금. 글로벌 실행 컨텍스트잖아. 글로벌 실행 컨텍스트만 이 엔바이러먼트 레코드에 뭐가 생긴다고요? 네. 오브젝트 엔바이러먼트 레코드가 생기는 거죠. 오브젝트라고 썼나요? 블럭이라고 썼나요? 디클레러티브만 했어요? 네. 디클레러티브는 그러니까 저녁에만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네. 그럼 요건 없고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지원을 생겼네요. 그렇죠. 여기 사실은 뭐예요? 여기서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했다. 뭐 Z라고 하나 선언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전역은 아니네. Z가. 그러면 여기 이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디클레러티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 지원 했어요. 그럼 이 지원은 마지막에 있는 얘네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끝까지 안 없어졌죠. 전역은 처음에 생겨가지고 다른 함수들이 막 생기고 소멸하고 하는 동안에도 얘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중간에 어떠한 변수를 함수의 어떤 변수 값을 외부에서 참조하고 있으면 걔는 엔바이러먼트 레코드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지시가 안 돈다, 걔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지금 용어가 막 헷갈려서 그런데. 자, 어쨌든 평가하는 단계에서 실행 컨텍스트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전역 레벨 스코프, 전역 실행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고 함수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또 함수 컨텍스트 만들어지고 얘는 블럭은 전역에서 실행됐으니까 전역에 있는 엔바이러먼트 레코드가 생긴다. 만약에 이 블럭이 이 속에서도 있을 수 있죠. 함수 속에서. 함수 속에서 또 블럭, 렉시컬 엔바이러먼트가 또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잘 하니까 바로바로 찾아갈 수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렉시컬 엔바이러먼트 실행 컨텍스트를 그려보면 내가 언제 실행되고 언제 소멸되고 이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그려보십시오.